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망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팀 변희수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라클 모던 클라우드 데이 행사에 와 있어요. 네, 2세대 클라우드를 강조하고 있는 오라클 행사. 네, 간단한 자기소개. 네. 저는 지금 마케팅팀에서 중소 중견기업 ODP 매니저를 맡고 있는 변희수입니다. 네, 이벤트는 이렇게 함께하고 제가 여기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미있게 연출해볼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제 갈 길 가겠습니다. 네, 각자 네, 갈 길 가시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되게 발표가 많아요. 양일간 시작되는 거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문가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전무님, 커피 중이신데? 잠깐, 예, 안녕하세요. 티타임을 갖고 계신, 네, 이번 행사를 마련하는데 애쓰신, 전무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마케팅 맡고 있는 고성호입니다. 네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한국 오라클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라클은 또 어떤 회사인지 또 저는 아는데,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오라클은 1977년도에 본사,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제 설립이 됐고,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미들웨어나 또 애플리케이션 제품들, ERP, CRM, SCM, HCM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또 하드웨어 업체 썬을 인수했죠. 그래서 하드웨어 이제 서버까지도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1989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번에로 딱 30년 됐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요? 네, 11월 1일 날 설립했으니까 저희가 30주년 지금 며칠 지났네요, 이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모던 클라우드 데이라고 지금 행사를 하시는데, 이전 클라우드랑 뭐가 다르길래 이번 행사는 또 그런 키워드? 모던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크게는 저희가 지난 9월에 글로벌하게 오라클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에 대한 정의를 새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게 하고 그다음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가 된다. 그게 이제 저희 사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걸맞는 저희 IT 업계뿐만 아니라 인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한테 오라클의 밸류를 고객들한테 드리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어떤 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려는 게 이제 이 행사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 하에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율 운영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자율 운영에 기반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나 인공지능이나 또 머신러닝까지 가미된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그게 한 꼭지고, 두 번째가 이제 보안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제너레이션 2라고 하는 차세대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저희 오라클 코리아에 현지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지난 5월에 해서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잘 운영돼 가고 있는 고객들의 사례들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고, 또 조만간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센터가 아까 발표 자료에 보니까 춘천에 있다. 예, 일단 춘천으로 저희가 잠정 오픈이 됐는데 정식으로 어나운스하는 것은 최종 가봐야 될 텐데 현재는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 열기가 뜨거운지 양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OCI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 이슈, 그다음에 내일은 또 이제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하는데 약간 행사를 양일간에 걸쳐서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좀 나눈 이유는 첫째 날에 하는 그 컨텐츠들은 대부분 IT, 좀 테크니컬한 분들한테 관심 있을 만한 영역들의 주제들이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트랙도 오늘 이제 열려지고 있고, 내일은 좀 비즈니스 유저, 예를 들어 마케팅의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 또는 HR의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 재무 부서에 있는 분들, 이런 현업 부서에 있는 IT 부서가 아닌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고 그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게 이제 내일에 있을 행사입니다. 테크 쪽하고 비즈니스하고 좀 나눠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니까 메시도 다르고.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2세대 클라우드 오라클 또 멋진 기대 여러분들 해주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딴짓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명품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네. 저희들은 Q&A 할 때도 되게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더 발표하시지 않았어요? 네네, 제 세션 발표 끝났어요. 네. 그리고 저도 아까 기조도 듣고 했었는데. 네. 아이고 너무 친하겠네. 네, 그러니까 저만 알아서 너무 반가운 마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라클에서 기술본부 맡고 있는 장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이게 그 유명한 도라이브. 근데 네. 그 기술본부라고 하는데 오늘 첫날은 이제 클라우드 테크 쪽 네네. 이슈가 좀 강했잖아요. OCI 또 네네. 인프라하고. 근데 요 오늘 내용에 약간 객하게 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이렇게 발표되신 거예요? 항상 저희가 그 9월에 OW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희 오라클의 전체적인 전략, 특히 테크 전략 발표하는 오라클 자리였고요. 오픈월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주요 내용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리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Gen2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네, 그래서 Gen2 기반으로 자율 운영되는 데이터베이스. 네, DB와 그다음에 리눅스. 클라우드까지, 리눅스까지 포함하는 클라우드고요. 설명드리면 Gen2는 좀 기초가 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Gen1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활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면 Gen2는 저희가 이제 기업 고객분들을 하다 보니까 기업 고객분들의 요청은 안전성, 보안, 그다음에 성능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보안은 단단해야 되고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인프라 레벨부터 벌써 이 구조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VOC를 감안해서 좀 더 보안과 성능을 강화한 IaaS를 저희가 이제 Gen2 OCI라고 하는 거고요. 그 위에서 이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를 제공해 드리는데 여기서 오토노머스의 뜻은 뭐냐면 오토매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토매틱은 기능이고 오토노머스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분들의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최소화해서 실제로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오토노머스 DB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DB와 엑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위에서 인스턴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한번 만들기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관리에 들어가는 노력은 거의 최소화시키는 거죠. 아까 보니까 기존들하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200명의 DBA들이 하던 일을 자율운영했더니 패치도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다 끝내버렸다. 네네네. 그건 저희 데이터 센터에 실제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DBA 분들의 일을 뺏는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 DBA 분들 괴로우시잖아요. 백업하랴, 뭐 패치하랴, 때 되면 업그레이드하랴, 성능 내려지면 튜닝하랴. 집에 못 가시거든요. 보안 사고 나면 또 패치 안 했다고 보안 사고 나면 혼나고 막 책임지고 규칙 사유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들은 저기 시스템에 넘기시고 이제 DBA 분들은 좀 더 상위의 일.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지금 태국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시장 진출할 거예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IT 아키텍처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 같으면 태국에 뭐 진출하려면 예산 세우고 2년 계획 잡아서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하드웨어 구입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하고 하는데 언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요새 같은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는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하지만 그러려면 데이터를 어디에 두고 그 데이터가 연결을 어떻게 해서 그 비즈니스를 지원할 거냐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에질러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비즈니스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된 IT 아키텍처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설계하시는 일을 DBA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글로벌 데이터 아키텍처. 맨날 하시던 백업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하던 이런 루틴한 작업들 사실 별로 인정 못 받던 작업들은 시스템에 넘기시라는 거죠. 알아서 자동으로 알아서 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뭐 내 잡을 뺏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공장 자동화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맨날 공장 라인 돌리는 거에는 이제 기계에 맡기고 공장 설계하는데 어떻게 하면 빠르게 효율적인 공장을 지을까를 고민했던 그거와 동일한 거죠. 이제 루틴하고 정말 힘든 IT 작업들은 시스템에 맡기시고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이런 것들에 이제 저희가 이제 DBA 분들의 역할이 바뀌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뭔가 자동화된 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오토노머스 DB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조금 더 어떤 잡의 어떤 일에 이것들을 좀 더 비즈니스에 연관된 일을 하시면서 시스템의 자동화된 기능을 활용하시는 그런 방 쪽으로 뭘까 롤 체인지가 일어나면 좋을 물론 공부는 하셔야 되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하셔야 되지만 좋은 기회일 수 있잖아요. 예. 이게 궁금한 게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고 얘기했다가 네. 그때 하고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고객 반응이라든가 이제 사례들 어떻게 좀 진짜 예. 진짜 고객들이 반응하는지 궁금해요. 아유, 반응하시죠. 일단 저희가 뭐 데이터 센터 없다고 뭐 이렇게 뭐 제한도 못하는 이런 일은 일단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실제 현재 뭐 저기 마시는 그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SAP를 저희 오라클 센터 위에서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위에서 돌리고 계시거든요. 잘 돌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조만간에 큰 회사분들이 본인의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돌려보시기 위해서 근데 기업 고객분들은 안전성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냥 뭐 센터 열었다고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면 POC 이상이죠. 그러니까 실제 거의 파일럿 수준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워크로드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저희 센터에 올려놓고 검증해 보시고 성능, 안정성, 기타 가용성 이런 것들이 다 충분히 확보됐다고 여기시면 그때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류의 검토 작업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 센터 위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제 기습 질문 같은 건데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 본사분이 그 경쟁사들은 되게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컨버지드 들어오는데 DB야? 예. 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쓰면 다 한다. 오라클 DB만 열심히 공부하세요. 예.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시장에서도 네. 정확한 메시지 전달이 어떻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세요? 어떤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뭐 하루에 생긴 메시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버지 DB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멀티 타입들의 다양한 종류의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를 다 타입이 관리하는 나오든 건데 말든 다 그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오라클이 DB를 만든 지 4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하나의 커널에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는 형태로 DB를 개발해 왔어요. 버전업을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 버전의 성능과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죽으면 더 이상 DB가 아니에요. 그렇죠, 악몽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죽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악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실 편의성보다는 안정성이 담보된 편의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은 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 DB가 나왔다 해서 오브젝트 DB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DB의 오브젝트 기능을 추가하고 XML 관리하고 JSON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타입들을 계속 기존 DB에 추가하는 형태로 그동안 발전을 해왔고요. 그 이유는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어떤 장점을 가지게 됐냐면 하나니까 뭐 혹자분들은 되게 무겁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여러 DB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 DB를 가지면 뭐가 문제냐면 전사 데이터 관점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통합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통이 있잖아요. 그럼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추가로 해야 돼. 예.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많아져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이기종 DB들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 항상 심플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오히려 복잡도 관리에서 못 제일 빠진다는 중요한 건 심플이에요. 단순해야 관리가 효율적이고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컨버지 DB라는 걸 새롭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과거 40년 동안 그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왔는데 그게 클라우드에 가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토노머스 DB를 만들 때는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전사 관점의 데이터를 다룰 때도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통합이 이미 통합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에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올렸을 때에도 저희가 그 기능을 이용해서 또 오토노머스 DB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컨버지 DB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컴퓨팅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부서 레벨이나 과 레벨이나 이런 레벨이면 작은 거 쓰셔도 되죠. 근데 전사 관점의 엔터프라이즈 컴퓨팅의 전사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하나의 DB가 필요한데 저희 오라클 DB가 컨버지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도망가야 돼.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내년에는 네. 또
고객살이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럼요. 보니까. 예,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자랑은 내년에 듣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명품 데이터베이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이쪽에 서시면 되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회사 아닙니까? 40년 된 회사. 네. 또 약간 자율운행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내가 테슬라에도 적용되는 것 같긴 한데 글로벌하게는 릴리즈는 안 된 것 같은데 주제로 들어가셨으니까 네. 그걸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한번 부스를 방문해봤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솔루션 엔지니어링에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는 김용한입니다. 네, 아까 이제 고전무님도 그렇고 전전무님도 그렇고 TV 자랑이 너무 많아. 예. 근데 진짜 그 정도로 이렇게 자율 운행, 예. 운영 예. 이 이슈가 예. 진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되게 필요했던 내용인가요? 어때요? 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네. 백업, 패치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관리.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운영에 대한 네네.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조연설 중에서도 이제 탐송 지사장님께서 네. 전 세계 보안 사고의 82 패치를 그렇죠. 제때 안 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예전에 경험했던 고객으로서 경험했던 것도 말씀하시고, 근데 진짜 그게 중요한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검증 작업 필요하다고 해서 미루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PM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작업을 통해 그러면 가지고 그런 것도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네. 사전에 패치했을 때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영향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는 그런 거예요. 거를 이제 저희 쪽 클라우드 이제 오퍼레이션 텐타 쪽에서 다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씌워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항상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먼저 테스트를 한번 네. 해보고 네. 발빠르게 또 그걸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한 테스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라든지 네네네. 이걸 통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이제 침범하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네네네. 있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패치에 반영을 해서 그 작업을 할 때도 오래 걸렸는데 그렇죠. 그 작업 자체도 자율 운영으로 우리가 고객이 검증할 수 있다. 그렇죠. 진짜 패치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진짜 공장을 돌리고 있거나 아니면 업무용을 보는데 전혀 문제 없는지 네. 뭐 그 POC 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돌려서 검증했는데 그거조차도 그렇죠. 빨리빨리 해서 위험을 되게 최소화한다. 네. 그럴 아까 수 이제 있구나. 말씀드렸던 1,500만 건 패치하는 거를 불과 이제 수시간 동안 네. 이제 적용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이게 서비스를 하시니까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리눅스 아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리눅스 커널에 패치되는 걸 네. 2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엄청 하는 거를 많은 인력과 분들이? 시간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고객들 되게 많은가요 지금? 어때요? 엄청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운영에 대한 안정성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CPU 용량이 모자란다든지 그 다음에 업무 데이터량이 늘어남에 따라 스토리지가 더 이상 이제 필요할 때 동적으로 다운타임 없이 계속 이제 느리고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허가된 다운타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필요 없어지겠네요. 네. 이제 보증하는 게 월에 2분 정도. 월 2분요? 예. DBA 분들 다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그렇죠. 진짜 네. 검증할 수 있어 하면 네. 자신 있게 지금 상무님이 그렇죠. 월 2분이래요 여러분. 저희가 현재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얼마 이제 지나지 않으면 데디케이트 환경에서 또는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환경에서 네네네. 다 이제 프라이빗 환경에서도 이런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내에 들어와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이미 자율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퍼블릭엔 되고 있고, 리즌에 되어 있고, 근데 이걸 엔터프라이즈 들어가려면 또 고객들이 원하는 약간 튜닝 작업이라든가, 네. 또 명품 하드웨어에서 또 인티그레이션, 그렇죠. HCI 구조로.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반 인프라스트럭처는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네네.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쓰기 지금 때문에 8세대였나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는 7세대고요. 7세대. 이제 곧 이제 8세대가 넘어오게 되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도 8세대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상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천천히 그 취재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뭐 AI, 머신러닝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깜짝 놀란 숨어 있는데 강자로 우리가 다 하고 있다. 보통 이제 주로 이제 트랜잭션 처리라든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SQL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15년 전부터 오라클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그런 운영이라든지 성능 개선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이제 탑재해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뜨는 부서 잡으셨네요. 공부하실 것도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많죠. 네, 많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가장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걸 했을 때 새롭게 어떻게 아키텍처를 짜고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현장에 적용하려면 네. 그 공부를 더 많이 하시라고 맞습니다. 네. 기회분들한테 계속 네. 강조하고 기존에 고객들한테도 그 반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패치라든지 운영 이런 어떤 그런 시간 소모적이라든지 노동력을 이제 소비하는 거 말고 아키텍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고도화하고 성능을 개선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이제 진보시킬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시간을 더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거 라이브로 아무나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다 또 이 라이브의 묘미 도망가. 보통 라이브는 이렇게 해요. 네. 나 빨리 가야 돼. 근데 네, 그렇죠. 예, 안녕하십니까. OCI하고 네트워크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무브 앤 인프로먼트 팀, 그러니까 즉 OP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역할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 SC 나지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네요. 그렇다고도 할 수, 그렇죠. 예. 이제 OCI하고 네트워크 이쪽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마이그레이션 하시다 보면? 마이그레이션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쓰고 있는 기업망들에서 클라우드하고 이제 연동하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 다 클라우드로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IP 문제라든지 이런 리소스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네트워크 많이 보안 문제 인프라 설계를 바로 나한테 맡겨라. 예, 그렇죠. 네트워크 맞습니다. 보안이 안 되는데 무슨 애플리케이션 너무나 들어? 예. 가장 기초적이면서 근데 예. 궁금했던 게 하이 스피드 초지연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라클이. 예. 데이터 센터 간에도 그렇고 이제 향후에 예. MS하고 협력한 것도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진짜 엔터프라이즈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데이터 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성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레이턴시 지연이 없이 이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은 초지연은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요구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을 준비하려는 엔지니어나 고객들한테 덕담 이런 준비하시면 그리고 또 오라클 왜 선택해야 되는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도 이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같이 함께 알아봐요. 같이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풀스택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지원하는 것은 오라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그 기업 고객들의 이제 단연간의 이제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쫓아올 수 없는 그 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벽들을 한번 이제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많은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프리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아마 뭐 여지 없이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를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들이댔는데 멋진 답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보안하고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었는데 요 부스 또 설명을 맡아줄 것 같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에이펙 소속의 정진용 상무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매니저빌리티하고 시큐리티 쪽인데 네네. 이제 뭐 여러 세션을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OCI 자체의 시큐리티에 대한 이제 강점, 타 벤더의 차이점을 이제 저희가 이제 쭉 뭐 가상 그 해킹 공격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OCI는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네트워크 단이 완전히 이제 하이퍼바이저 엔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된 형태로 완전히 이제 아이솔레이트 네트워크를 고객한테 제공한다는 강점이 있고요. 그걸 계속 강조하시던데 그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있는 무슨 현상을 이제 방지할 수 있냐면 하나의 이제 베어메탈 서버에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뭔가 어택이 들어와도 다른 베어메탈 서버로 그게 전이를 막아드리는 최소 역할을 거기 저희가 확산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다 독립시켜놨어요. 이게 이제 젠2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펌웨어 단도 저희가 각 머신에 이제 펌웨어 레이어가 있는데 펌웨어 레이도 저희가 이제 그 특별한 패키지를 시켜가지고 그것만이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탑엔더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상에서 그냥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인터넷에서 완전히 차단된 형태에서 펌웨어가 업그레이드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펌웨어 자체에 대한 뭔가의 보안의 이제 강점도 저희가 이제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OCI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 이슈는 어떤 거예요? 관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클라우드로 가는 순간 뭐 데비나 뭐 테스트나 프로덕션이나 UAT 환경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리 포인트 상당히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휴머니 사람 관리자가 실수할 있는 영역을 저희가 자동화시켜서 여러 가지 뭐 자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라클이 거기에도 이제 머신러닝 뒤쪽에서 모든 걸 다 모니터링하고 자동화되게 시큐리티 이슈를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 역시 보안하고 저기 관리도
새롭게 엔터프라이즈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서가 있다고 당신들이 앞서간 게 아니야라는 강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넘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트너 부스 또 왔는데요. 여기 또 메가존, 네, 한국 넘버원 MSP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네, 근데 메가존이 나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 메가존에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있는 김웅남이라고 그러고요. 네네. 지금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담당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또 엔터프라이즈 시장은 오라클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립서비스도 최강. 근데 메가존 저는 알고 지금 뭐 네. 넘버원 MSP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메가존 또 어떤 회사인지 네. 또 가장 핫해요 요즘 여러분. 뭐 메가존을 최근에 이제 들으신 분이 많으신데 사실은 메가존이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고객의 니드를 맞춰서 계속 실제로 이제 개발 업무서부터 하다가 개발 잘 수행하니까 운영도 고객분들이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글로벌 또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DN, 클라우드 고객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에 들어오게 됐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운이 좋은 건지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에 실제로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메가존을 기억하시지만 상당히 오래된 회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취재도 하고 있고 오라클 오늘 기조연설에도 2세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는 네.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이미 남아 있다. 네. 글로벌에도 아직 80%의 고객이다. 막 이런 시장으로 보면 네. 얘기 나왔었는데 그 시장을 겨냥해서도 메가존 자체에서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 영역을 강화시키고 계시잖아요. 네, 이미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다른 CSP들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오라클을 보는 거는 네. 다른 CSP하고 1대1로 모든 기능을 A부터 Z까지 비교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뭘 뭐 고객한테 제안할지 이런 걸 가지고 오라클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네. 오라클은 오라클만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들,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리스크 적게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 데는 오라클만한 CSP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점들 때문에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오라클을 보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뭐 기존에 다른 파트 뭐 CSP들 하고 있던 거랑 1대1로 경쟁 관계에서 오라클을 더 뭐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진짜 뭐 글로벌하게 진짜 엔터프라이즈 쪽이 약간 국내에 약간 더디게 움직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보시기에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드디어 들어왔고. 네, 맞습니다. 근데 봤을 때 반응이 진짜 시장에서도 좀 네. 다른 건지 좀 제 3자 입장에서 네. 또 궁금하거든요. 진짜 고객들도 오라클 클라우드가 들어오고 지금 메가존처럼 또 준비된 파트너가 또 움직이니까 반응들이 좀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다들 회사 안에 여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너도나도 막 다 말씀하시는 게 몇 년 이내 80% 90%를 다 마이그레이션 하겠다 네네. 막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클라우드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그 새로운 기술들 오픈소스 기반으로 그러한 미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가져왔던 기술 표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뭐 경험 이런 것들만 보태줄 수 있다라면은 고객분들은 상당히 오라클 클라우드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시장에 오픈소스라든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셋들, 직원들을 재교육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죠. 하이어링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엔터프라이즈에서 온프레미스에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오라클 클라우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역시 엔터프라이즈 시장 남아 있고 전통적인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보는 분들은 역시 오라클만 한 게 어딨냐는 물론 파트너시니까 당연히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MSP 넘버원 메가존한테 다 맡겨 웹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다 해주신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잘 나가서 여기 혼자 있어.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게 잘 되는 회사인데 사업부인데 진짜 잘 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 오라클에서 엑사데이터 쪽에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일근 상무입니다. 네, 엑사데이터는 어떤 제품이에요?
엑사데이터는 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오라클이 이제 하드웨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옵티마이징을 해서 어플라이언스라는 이름으로 고객들한테 그냥 엑사데이터를 사면 바로 오라클 DB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몇 세대까지 나온 거죠 지금? 지금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 X8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저 HP랑 협력하면서 하다가 선을 인수하면서 네. 이제 완전히 밀결합된. 그렇죠. 처음에 2008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HP 머신에서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 버전부터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하고 같이 이렇게 머지가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모두 계속 이제 선 하드웨어와 오라클 DB가 밀결합된 그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계속 그 멋있는 얘기 나올 때마다 진짜 그 뭐 인피니밴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실제로 여러분 인피니밴드 얘기도 오라클이 저 엑사데이터 만들 때마다 기자들한테 얘기는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처음에. 그 스토리지하고 막 데이터 왔다 갔다 하고 메모리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근데 이번에 또 초스피드에 최근에 또 인텔의 새로운 아키텍처 또 메모리 구조를 또 적용했다 또 인텔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라클이 또 엄청난 머신에서 그걸 또 채택해 줬다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저희가 10년 정도 계속 그 40기가 bps짜리 인피니밴드를 그 기간 네트워크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 9월달에 그 100기가짜리 이제 럭키라고 해서 그 이더넷 베이스로 이제 저희가 좀 바꿨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옵테인, DC 옵테인이라고 하는 그 퍼시스턴트 메모리, 저희는 뭐 줄여서 PM이라고 하는 인텔의 그 메모리를 더 넣어서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성능도 뭐 이렇게 빨라지고요. 또 더 나은 이제 또 기술을 또 이렇게 쓴 그 제품으로 이제 또 바뀌게 됐습니다. 고객들은 저거 발표되자마자 우리 테스트하고 싶다는 고객이 줄지 않나요? 네, 그럼요. 저희 뭐 사실은 그 저희는 계속 그 나와 있는 걸 팔아야 되는데 새로운 제품이 너무 새로운 좋게 제품이 나와. 나오니까 그거 하겠다고 지금 이제 기다리셔가지고 뭐 예를 고민하시네요. 들어서 BMT POC 일정도 좀 이렇게 미루시는 고객도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좀 고민입니다 저희가. 이런 고객들은 엑사데이터를 꼭 선택해야 된다.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신다면? 네, 일단 그 엑사데이터를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뭐 오라클이 40년 동안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 뭐 1위를 하고 또 엑사데이터가 저희 이 분야에서 계속 한 10년째 1등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을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쓰시고 싶으신 고객들 이런 고객들은 뭐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엑사데이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스를 한번 돌아봤는데, 여기 VIP 룸이 있는데, 변 매니저님, 우리 끝났어. 나 쫓아다니는 매니저가 옆에 계셔. 마지막 인사만 하고 끝내야 돼. 우리 끝나야 돼. 끊어줘. 덕분에 재미난 데 좀 돌아다녔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내년에는 오라클에 혼자 대해서. 너무 좋아요. 오라클에서 네네. 이제 몰랐던 것들도 저도 많이 알게 됐고, 자율운영 정말 짱입니다. 네, 내일도 저기 애플 앱스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내일 안녕. 만나요. 고맙습니다.